박용구 교수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2030 세대에 대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막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 도대체 더불어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자가 자, 제가요, 어제 보니까 청년들이 봐도 이상하다고 하는 이 탄핵 심판, 이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이 국회에 와서 여러 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어른들도 하지 못하고 특히나 국힘당 같은 이들은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청년들이 봐도 이 탄핵 심판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전남대 박용구 교수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030 세대에 대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막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 도대체 국립대학교에서 녹을 먹고 있는 교수란 자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자, 국민 여러분, 2030은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보배고 보물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된다? 아마 이 자는 자식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 자기가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망언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학에서 청년들을 길러내야 할 교수라는 사람이 아울러 국민의 돈으로 국립대학인 전남대학에서 녹을 받고 그리고 공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어떻게 막아야 했기에 자,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고자 하는 자들 누굽니까? 이 젊은 세대들 아니야.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한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겠다고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이거 뭐 국민들이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된 탄핵 심판이 이게 더더군다나 공정하게 진행돼? 봤더니 우리의 행배가 그 수시로 그 야동이나 외설스러운 동영상을 즐겨보던 행배가 재판 도중에 나가갖고 뭐 그거 지우고 들어왔죠.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서울법대를 나오고 우리 법연구의 최좌익에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한심한 상황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헌법은 뭐라고 합니까? 판사나 재판관이 법률과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양심입니까? 형배처럼 야, 나는 좌익이야. 나는 김일성 사상이 좋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북조선의 잣대로 평가할 거야. 이따위게 양심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은 결코 아니죠. 그럼 뭡니까? 법을 공정하게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되도록 계속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세. 이것이야말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공정하고 합당한 논리에 근거로 해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자, 상식에 납득되지 않는 판결, 공정하지 못한 판결, 또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한 판결은 뭡니까? 재판입니까? 재판이 아니죠. 농단입니다. 농단. 예? 이 농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지 이 자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점령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근원은 보면 김일성 장학생이다라고 하는 그 오명이 붙어있는 북의 대남 공작금으로 지원받고 사법시험을 붙었던 아이들이 지금 어느새 지금 60, 70대가 돼버렸어요.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이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요, 왜 이 대법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진행됐던 소송이나 재판이 다 각하되고 휴지조각처럼 벌어지는지 이유를 아시죠? 왜? 공범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각 선관위원회 위원장들이 이 대법관들이나 예? 고등법원의 뭐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헌법 제7조 그리고 개헌법 제2조를 종합해 보면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행정이나 사법 기능의 행위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탄핵소추 결의서에 기재된 국회 출입 봉쇄 행위, 또 정치인 체포 시도 행위 등 모두가 비상계엄의 그저 한 지엽적인 한 가지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내란이 되겠습니까? 내란이 안 되니까 지금 내란이라는 그 항목을 빼버리고 일사천리로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켜서 그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좀 쫓아내려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속았죠. 근데 우리 국민이 또 속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비상사태의 존재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인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필수 예산의 전액이 삭감되는 등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계엄법 제2조가 언급한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내지는 불능 상태로 빠졌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이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국가 사법 기능의 수행에서 현저한 곤란한 경우인지에 관해서 이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심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계엄의 위헌성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계엄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계엄의 목적으로 제시된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사실 확정을 한 다음에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먼저 심사해야 될 국회에서 먼저 탄핵을 남발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적어도 사전에 해야 될 일은 전혀 해놓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쫓아낼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셨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한 건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사건들은 어떠한 진행이 없습니다. 지금 또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증거 신청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개표자 수, 투표자 수를 검증해서 개표된 숫자와 투표된 숫자가 과연 일치하느냐, 이걸 봐야 되죠. 전혀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의 서버 검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는 이 작자들은요, 대부분의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모두 기각해버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지금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3차장으로 있었던 백종욱 씨가 이번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망,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요. 망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선관위에서 쓰는 망은요. 내부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은 별도로 써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놈 보고 다 가져가라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 헌재라는 곳이요. 지금 국회에 군대가 동원됐다. 선관위원회 군대가 파견됐다. 뭐 실탄을 지급했는지 여부, 뭐 의원을 체포했는지 여부. 이런 정말 지엽적이고 아무런 그 의미도 없는,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계엄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엽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게 뭡니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 거짓된 국회의원들,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그런 자들이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란을 일으키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핵심 사항은 안 보고 말단의 지엽적인 것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니, 문영배 같은 애들은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서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본 여학생들 팬티 벗고 노는 장면들이나 구경하고 그럼 될 놈이 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응? 그리고 헌법재판소가요. 핵심의 본령은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잡단 주변의 것만 갖고 자꾸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종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검증 신청한 것을 일단 모조리 기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죠. 제가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어떤 시각 갖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개연성,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에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을 대통령이 지금 천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요, 이런 개명한 천지에 자, 투표자, 우리 보통 어려운 말 쓰죠. 투표인 뭐 명부라 그러는 말도. 근데 이 투표인 명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개표 수도 조작이 가능하고, 또 투표자 개인의 어떤 그 위조 신분증도 통해서 또 다른 식의 조작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검증 신청을 기각하는 헌법재판소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의 고의적인 방해 책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헌법재판소에 진행하는 이 재판 과정이요, 이 변론기일도 일주일에 2번씩 잡고 지네 멋대로 하는 이런 건데, 원래가 며칠이죠? 180일 동안에 심의하고 차분차분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폭도들보다 더한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이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앉아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김용빈이라고 이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있는데, 뭐든지 이 증언하는 거 보면요, 대법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소위 제가 쉽게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자, 한 지역구에서 A와 B가 붙었어. A가 민주당, B가 국힘당이에요. 근데 A가 민주당애가 500표 차로 이겼어. 근데 검증을 해봤더니 한 50표 정도 부정표가 나왔어. 170표 나오고 붙은 것도 나오고 여백이 안 맞는 것도 나오고, 글자가 중국에서 인쇄했는지 글자도 한글이 아니야. 맞춤법도 틀려.
이런 투표지를 해놓고 자 50장, 100장이 발견됐어. 그래서 B가 졌거든요. 근데 500표 차이로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옳게 이 B에다가 몰아준다 하더라도 결국 500표 차이를 갖다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이긴 거다.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는 이 법꾸라지들, 이 판사라는 자식들, 이 재판한다는 이 재판관들이 이것들이 지금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이 이상하고 이 좀 특별한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 3구 대선 때도 무슨 바구니 소쿠리 바구니 옮겨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잖아요. 그 선거 부실이라고 표현만 하고 조사도 않고 그냥 노정이라고 하는 이런 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이 도둑놈들이 다 총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라고 이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선거 부실 관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증거와 거리를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정한다고 하는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료소송에도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부여해 놓고 또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자가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행정소송에서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지만은 간접 증거가 많고 또 이런 증거가 피고의 통제에 있게 되면 당연히 피고의 과실이 추정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배춘입 투표지가 나오고 형상복원 투표지, 뭐 서로 붙은 투표지, 인장이 뭉개져 버린 뭐 일장기 투표지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면 이런 과실 추정이 되고 또 선관위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이죠. 예?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경욱 씨가 그 인천 연수구를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이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는 걸 보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인천 연수구에 대해서도요, 대법원 판결이 어땠냐면요, 거꾸로 원고에게 누가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한 것인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증이 될 만한 그 근거, 투표지들 이런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딱 숨겨놓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 거짓된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빳빳한 그 신권 다발 같은 걸 넣어놓고 이런 식의 부정을 해왔죠.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형상복원용지라고 이런 거짓말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그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실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굉장히 깊고 아주 잔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꼭 찾아서 그 얘기를 한번 깊이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청년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런 이상한 행태가요, 절대로 계속되면 우리나라 망해버립니다.